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220페이지 과세대상인데 221페이지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21페이지 과세대상물의 종류, 그래서 양도세 대상이요. 자, 이걸 보면서 한번 교재를 보면서 오늘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상물의 종류를 보면 토지요. 당연히 양도세 대상인데 토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관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는요, 지적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사실상 지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 지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지적공부상 지목에 의한다. 실질과세원칙상 현황 부과하니까 당연한 얘기입니다. 양도일연제 공부상으로는 농지로 되어 있는데 실제 농사 안 짓고 있으면 농지가 아닌 거고요. 자, 건물 봅니다. 동그라미 2번. 건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주택, 점포, 공장, 창고, 사무실 등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인 것으로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 몇 줄이요. 자, 이 경우 건물의 용도는 국세기본법상의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공부상 용도에 관계없이 사실상 용도에 따라 판단한다. 당연합니다. 양도일연제 공부상으로는 주택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는 영업용 건물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면 영업용 건물 양도로 과세하고요. 당연하죠, 여러분들? 그런 얘기고. 자, 근데 우리가 양도소득세에서는 건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요, 우리가 취득세, 재산세에서 지방세에서는 과세대상 그러면 토지, 건축물 그렇게 얘기하는데, 건축물이라고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건물과 또 건물과 독립한 시설물을 이렇게로 구분됩니다. 그래서 취득세나 재산세에서는 건물뿐만 아니라 건물과 독립한 골프 연습장 같은 레저 시설 같은 그런 시설물도 취득세나 재산세 대상이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자, 그런데 양도소득세에서는 왜 건물이라고 하냐면, 자, 우리가 시설물 그러면 시설물 그랬을 때 건물과 독립한 시설물이요. 건물과 독립한 시설물은, 건물과 독립된 시설물, 요거는 이제 대상이 아니에요. 자, 양도세 대상이 아니고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 있죠.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은 이런 게 이제 대상이 된단 말이죠.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이나 구축물이 대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 이런 것은 대상이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양도소득세에서는 왜 건축물이라고 하지 않고 건물이 대상이라고 하냐면, 자, 양도세에서는 건물이 대상입니다. 건물과 독립한 시설물은 대상이 아니고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이나 구축물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건축물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한다? 건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자, 봅니다.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이나 구축물을 포함해서 건물 대상이고요. 동그라미 3번입니다.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권리가 대상이 되는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는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권리도 대상이 되는데, 다만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타인의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하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구분되는데, 기억번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인데, 그 동그라미 A번과 B번 지상권과 전세권 있죠? 그 뒤에다가 여러분이 보세요. 지상권과 전세권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 중에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지상권, 전세권. 뒤에다 묶어서 뭐라고 써놓냐면, 얘네들은 등기와 무관하게 대상이 됩니다. 등기와 무관하게 과세 대상이 돼요. 무관하게 과세 대상이 된다. 근데 그래서 미등기 지상권이나 미등기 전세권도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 등기와 무관하게. 그 다음에 또 용익물권이라고 하죠. 지상권과 전세권을. 그럴 때 용익물권 중에서 지역권 있잖아요. 지역권은 자, 대상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내용을 뒤에다가 써놓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A번과 B번 지상권, 전세권 뒤에다가 이걸 필기해요. 지상권, 전세권은 등기와 무관하게 과세 대상이 돼요. 과세 대상이. 근데 지역권은, 용익물권 중에서 지역권은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거기다가 적어 놓으시고요. 동그라미 C번에 보면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의 대상인데, 부동산 임차권은 반드시, 자, 부동산 임차권은 반드시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만이 대상이 돼요.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그래서 부동산 임차권은 채권이잖아요. 지상권과 전세권은 민법에서 배우죠. 물권이고, 부동산 임차권은 채권이기 때문에 얘는 등기된 것만 대상이 되지, 자, 미등기, 등기되지 않은
미등기 부동산 임차권은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미등기, 등기되지 않은 미등기 부동산 임차권은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 이걸 또 거기다가 필기해 놓습니다.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아래다가 돼지꼬리 땡냥해서 미등기 부동산 임차권은 대상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필기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에 관한 권리 중에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대상인데, 자, 지상권, 전세권은 등기와 무관하게 미등기 지상권, 미등기 전세권도 대상이 된다. 지역권은 아니고 또 부동산 임차권은 반드시 등기된 것만 대상이지 미등기 부동산 임차권은 대상이 아니다. 이거. 그 다음에 동그라미 니은번 부동산에 관한 권리 중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일정한 권리도 대상인데요. 가로 안에 보니까 부동산의 취득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말하는데요. 권리 상태를 말하는데 그 보충 내용이 있잖아요. 이것도 다 정확히 알아두셔야 됩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는 게 어떤 거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란 해당 부동산의 취득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다음과 같다. 그래서 네 가지 다 줄거놓고 알아두셔야 됩니다. 건물이 완성되는 때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그래서 이것도 요 자체로도 알아두시고 또 그 예도 알아둬야 돼요. 아파트 당첨권이나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 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아파트 당첨권, 자,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같은 이런 것들도 자, 대상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자, 아파트 당첨권 갖고 있으면 본계약 체결해서 나중에 아파트 완공이 되면 그 부동산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대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건물이 완성되는 때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이런 것들 대상이고, 그 다음에 2번이요. 발행기간은 중요하지 않고요. 지자체나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행하는 자, 토지 상환채권 또 몇 줄이고요. 또 그 다음에 동그라미 그 3번에 자, 한국토지주택공사 발행한 주택 상환채권 또 밑줄입니다. 그래서 상환이란 말 들어있는 이 채권, 토지 상환채권, 주택 상환채권은 나중에 갖고 있으면 토지로 주택으로 바꿔주기 때문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대상입니다. 그 옆에다가요. 근데 국민주택채권 같은 거 있잖아요. 국민주택채권 같은 것은 백날 갖고 있어도 국민주택으로 바꿔줘야 안 바꿔줘요? 안 바꿔줘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닙니다. 국민주택채권은. 그래서 토지 상환채권, 주택 상환채권, 상환이란 말 들어있는 이 채권이 대상이지 국민주택채권은 대상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거기다 적어 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4번도 또 역시 밑줄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 이런 것도 대상이 됩니다. 밑줄이고, 여기 어떤 거냐면 어떤 주부 수강생이 물어봤어요, 저한테. 자, 아파트 분양계약 체결하면서요, 시동생 명의로 아파트 분양계약 체결하면서 계약금을 치렀어요. 근데 아직 잔금 치르기 전이거든요. 자, 그런데 잔금 치르기 전인데 요걸 애들 아빠 명의를 좀 바꾸려고 그래요. 그럴 때 어떤 세금이 문제되나요? 물어봤습니다. 어떤 세금이 문제되냐면 갑이라는 사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했다고 봅니다. 자,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우리가 계약금을 치렀다는 것은 계약금을 치른 자가 치르지 않은 자보다 우선적으로 그 계약을 완성시킬 수 있는 지위, 권리를 갖게 되잖아요. 그런 권리를 양도한 거예요. 아니, 우리가 민법에서도 계약금의 효력을 여러분들이 배우지만 우리가 계약금을 왜 치러요? 계약금을 치른 자가 치르지 않은 자보다 우선적으로 그 계약을 완성시켜서 나중에 결국은 그 부동산을 본계약 체결해서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위를 갖게 되니까 계약금을 치르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에 이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대상이 됩니다. 이때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냐면 참고적으로 취득가격은 이때까지 만약에 계약금, 중도금 들어간 게 있으면 이것을 취득가격으로 하고 양도가격은 여기다가 프리미엄 얹어서 팔았다 그러면 이 프리미엄 상당액에 대해서 양도세가 과세된다는 얘기입니다. 지상권이나 전세권도 거래되는 경우가 있나요? 물어보는데 거래되는 경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흔하지 않아서 그렇지. 물론 이제 민법적으로 원래 그 설정자하고 어떤 뭐 민법적인 어떤 뭐 특약이나 이런 거는 고려하지 말고요. 어떤 간에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프리미엄 받고 다른 사람한테 넘기잖아요. 그러면 이 지상권이나 전세권
전세권에 대한 것도 그 프리미엄 상당액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겁니다. 하여튼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4가지요. 다시 어떤 거냐? 건물이 완성되는 때 건물과